음, 반갑습니다. 음, 그, 며칠 안 됐는데 간만에 또 레코딩을 하려니까 또 낯서네. 그, 오늘은 조조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날이고요. 파리 리뷰라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Books I've Read라는 재생 목록 부분에 아티클들을 이렇게 만들 때 처음엔 그냥 제가 무작위 이렇게 뽑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파리 리뷰에 많이 의존해서 이렇게 했는데 파리 리뷰를 보다 보니까 존 스타인백이라는 미국 작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존 스타인백의 인터뷰를 못해서 존 스타인백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다가 너무 병세가 좀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파리 리뷰에서 이전에 존 스타인백이 했던 이런저런 인터뷰들을 콜라주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모아서 마치 인터뷰를 진행한 것처럼 한 아티클이 있,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왜 이러냐. 그래서 그걸 보고 힌트를 좀 얻었어요. 그러니까 꼭 제대로 된 인터뷰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진행한 인터뷰가 만족스러운 게 없으면 이런저런 아티클들을 갖다가 그냥 해도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 조지 오웰을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조지 오웰이 한 인터뷰가 마땅한 게 없어요. 뭐 실제로 뭐 BBC에서 이 사람이 일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했던 뭐 짧게 이렇게 했던 인터뷰들도 양 이상하고 그리고 페이크 다큐멘터리죠. 제가 또 이렇게 올려놓을 텐데 음, 그 마치 퍼스 임퍼서네이터라고 하죠. 조지 오웰처럼 비슷하게 생긴 배우가 액팅을 해갖고 조지 오웰이 마치 인터뷰한 것처럼 만들어낸 다큐멘터리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게 실제로 없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그런 인터뷰들이.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든 아니면 직접 인터뷰한 것이든 이런 게 만족스러운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 옛날에 봤던 두 아티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Why I wrote, Why I write, Why I write. 나는 왜 글을 쓰는가라는 이 아티클하고 또 하나가 이거 할지 말지 지금은 아직 고민 중인데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라는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 문체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 그 두 가지 정도의 아티클을 보면 보통 파리 리뷰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인터뷰 못지않게 아주 진솔한 자기 조지 오웰의 생각을 좀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조지 오웰이 좀 저한테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으로 봤던 영어로 된 책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조지 오웰이 1945년에 쓴 애니멀 팜이라는 이 책으로 전 제일 처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쯤에 그 연세
연세의 컬리지 잉글리시 리딩 시리즈라는 연대에서 나왔던 연대 교수님들이 이제 원문을 갖다가 넘버링을 이렇게 해갖고 아래다 각주를 달아서 책을 이제 12권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봤던 책이 이제 애니멀 팜이라는 책이었고 거기로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좀 특별한 작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성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여러 가지로 캐릭터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봤던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다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지 오웰이 책을 6권을 썼어요. 소설이 Burmese Days를 썼고 두 번째가 A Classman's Daughter, 세 번째가 Keep the Aspidistra Flying, 그다음 네 번째가 Coming Up for Air, 다섯 번째가 제가 봤던 Animal Farm, 여섯 번째가 이제 잊혀질 수 없는 책이죠. 1984. 지금까지도 뭐 오웰리언 뭐 월드뷰 뭐 웬간 뭐 뉴스픽 뭐 별의별 말 뭐 빅브라더 뭐 이런 웬간 말들을 다 만들어낸 그런 역사적인 그런 소설이고 논픽션들도 있죠.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The Road to Wigan Pier, Home is to Catalonia 이런 그 유럽의 그 전쟁의 한복판에 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1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걸 겪어내면서 이제 쓴 얘기들 그리고 또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저희들한테 이제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네, 영국인으로서 태어나기를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조지 오웰이. 뭐 교육은 나중에 그 어릴 때 영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교육은 영국에서 받았지만 다시 또 영국으로 와서 또 경찰로서 생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뭐 식민 시대 식민지를 운영을 하던 영국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1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격동기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도 볼만하지만 논픽션들도 참 볼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전 다 다뤄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 이제 풀리는 때가 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의 문제이죠. 애니멀 팜만 좀 짧고 나머지는 길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글 자체가 우리 저번에 해밍웨이 다뤘잖아요. 해밍웨이 못지않게 이분도 굉장히 글이 간명하고 짧고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Politics and the English Language라는 그 이분이 그 스타일에 대해서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아티클을 저도 다뤄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쓰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거든요. 오늘은 Why I Write 라는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라는 이 아티클을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분의 그 소설이나 아니면 논피션들도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오늘은 일단 Why I Write라는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수도 있으나 저희 그 꾸질꾸질한 발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뭐 어떤 스토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읽은 사람인데 네이티브예요, 발음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기계가 읽어준 것 같고 사람이 직접 읽은 거로는 제일 좀 그럴싸한 클립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아래에다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제가 하는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크게 많이 그 설명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글이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뭐 설명할 필요를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짧게 멘트를 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1946년에 쓴 글이고요. 이분이 50년에 돌아가시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에는 시운이 안 된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폐 쪽의 질환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50년에 돌아가셨는데 46년에 쓰신 거니까 거의 그 인생에 돌아가시기 한 4년 전 그때쯤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하면서 쓰신 글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봅시다. 왜 나는 글을 쓰는가? From a very early age, perhaps the age of 5 or 6, I knew that when I grew up, I should be a writer. 이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5살 때부터 크면은 작가가 될 거야. Between the ages of about 17 and 24, I tried to abandon this idea. 17살 때부터 24살 때 정도까지 우리는 그 조지 오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나름 그 영국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뭐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스칼러십을 받고 이렇게 그 학교를 다녔죠. 하여간 근데 이때쯤 어릴 때는 작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포기하려고 했었대요. But I did so with the consciousness.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abandon 하려고 그랬냐면 that I was outraging my true nature and that sooner or later I should have to settle down and write books. consciousness라는 명사하고 뒤에 있는 대절이 동격의 대절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대도 앞에 있는 consciousness에 계속 걸리는 동격의 대절입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내 본성을 화내게 하면서 머지않아 나는 그 화를 좀 가라앉히고 글을 쓸 거다라는 그런 consciousness를 가지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abandon 하려고 했지만 abandon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했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라이터가 되겠다는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 얘기죠. 결론은. I was the middle child of three. 위로 누나 하나 있고 아래로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서 보기에는 But there was a gap of 5 years on either side. 5살 위 누나, 5살 아래 여동생. And I barely saw my father before I was 8.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 엄마가 OL만 데리고 OL하고 여동생인가? 하여간 둘만 데리고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둘만 데리고 영국으로 와요. 애들 교육 때문에. 그래서 아빠를 본 적이 없는 거죠. 본 적은 있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너무 어려서 봐서. For this and other reasons, I was somewhat lonely. 아빠의 존재가 없으니까. And I soon developed disagreeable mannerisms which made me unpopular throughout my school days. 아니 도대체 어떤 매너리즘을 갖고 있었길래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인기가 없었어? I had the lonely child's habit of making up stories and holding conversations with imaginary persons. And I think from the very start, my literary ambitions were mixed up with the feeling of being isolated and undervalued. Making up stories, 얘기를 막 지어내고 holding conversations with imaginary person. imaginary라는 건 뭡니까?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애들하고 말을 막 하고 얘기 지어내고 있지도 않은 사람하고 말하고 이러면 다른 애들이 보기 어떻겠어요? 거짓말쟁이 미친놈이죠. I knew that I had a facility with words. Facility with words. 말을 쉬었다는 거죠. 말을 하는 것도 쉬웠고 글을 쓰는 것도 쉬웠고. And a power of facing unpleasant facts. And I felt that this created a sort of private world in which I could get my own back for my failure in everyday life. 불편한 것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래서 나의 그 개인적인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Get my own back. 스스로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Everyday life에서 failure 했다는 건 뭐 그런 거겠죠. 뭐 학교 생활에서 애들하고 잘 못 지낸다던가 아니면 뭐 성적이 안 좋진 않았다고 위키피디아에 나오거든요. 어떤 게 failure였을까? Nevertheless, the volume of serious, i.e. seriously intended writing which I produced all through my childhood and boyhood did not amount to half a dozen pages. 근데 혹은 심각하게 쓰려고 했던, 의도를 했던 거는 half a dozen pages. 6페이지도 안 된다는 거죠. I wrote my first poem at the age of 4, 5. My mother taking it down to dictation. 엄마가 내가 4, 5살 때 시로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받아 적어줬다는 거고 I cannot remember anything about it except that it was about a tiger and the tiger had chair-like teeth. chair-like teeth라는 게 뭘까? 의자 같은 이빨? A good enough phrase. But I fancy the poem was a plagiarism of Blake's Tiger, Tiger. 네, 윌리엄 블레이크의 타이거 타이거라는 시를 그냥 표절한 거일 뿐일 것이다. 뭐 별게 있겠습니까? 어린애가. At 11, when the war of 1914 to 18 broke out, the war of all이 아니라 of 같은데요? 그죠? 1차 세계대전 말하는 거죠. First World War. I wrote a patriotic poem which was printed in the local newspaper
as was another 2 years later on the death of Kitchener. 키츠너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사람이겠죠 아마도. 그 어린애가 뭐 대단한 어떤 이념은 아니겠죠. 근데 뭐 어릴 때 그냥 받아들인 그런 애국주의적인 그런 시를 좀 썼었다는 거고요. 11살 때. From time to time, when I was a bit older, I wrote bad and usually unfinished nature poems in the Georgian style. 킹 조지 말합니다. 조지 왕 시대 때 19세기 스타일이겠죠 뭐. I also attempted a short story which was a ghastly failure. short story도 쓰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시도 쓰고 단편도 쓰고 그런 욕심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That was the total of the would-be serious work that I actually sat down on paper during all those years. 그게 다였다. However, throughout this time, I did, in a sense, engage in literary activities. 문학적인 어떤 활동들을 했대요. 그 와중에도. To begin with, there was the made-to-order stuff, which I produced quickly, easily, and without much pleasure to myself. Made-to-order stuff. 이게 뭐야? 누군가 주문해서 생산을 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Apart from schoolwork, I wrote well, documentación, semi-comic poems, which I could turn out at what now seems to me astonishing speed. At 14, I wrote a whole rhyming play in imitation of Aristophanes in about a week. turnout은 뭐 만들어내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재밌는 포엠들을 엄청난 속도로 만들었고 rhyming play 희곡들 일주일 만에 and helped to edit a school magazine both printed and in manuscript. 실제로 인쇄가 된 것 그리고 또 그냥 원고 상태인 그런 스쿨 매거진들도 에디트하는 데 도움을 줬고 편집진이었다는 거죠. These magazines were the most pitiful burlesque stuff that you could imagine. 좀 우스꽝스러운. And I took far less trouble with them than I now would with the cheapest journalism. 가장 싸구려 저널리즘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덜했다. 그러니까 거의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마구 써제꼈다는 거죠. But side by side with all this, 이것과 나란히 병행해서 side by side, 나란히 병행해서 for 15 years or more, I was carrying out a literary exercise of quite different kind. 15년 동안 뭘 했다는 거야? This was the making up of continuous story about myself. 나에 대한 얘기? A sort of diary existing only in the mind. 일종의 다이어리. 하지만 완벽한 다이어리는 아닌 나에 대한 얘기를 15년 동안 계속 썼다는 거죠. 그 아시는 분은 뭐 조지 오웰의 작품들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전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나중에 그
1984나 애니멀 팜 정도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픽션이나 논픽션들이 굉장히 자전적인 부분이 많아요. I believe this is a common habi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뭐 남들한테도 흔한 것 아니겠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As a very small child, I used to imagine that I was, say, Robin Hood. 로빈 후드 같은 애라고 생각했다. And picture myself as the hero of thrilling adventures. But quite soon, my story ceased to be narcissistic in a crude way.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거를 중단했대요. And became more and more a mere description of what I was doing and the things I saw. 자기 중심에서 좀 더 객관적인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그리는 그런 것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For minutes at a time, this kind of thing would be running through my head. 잠깐 동안 머릿속에 어떤 것이 지나갔냐면 He pushed the door open and entered the room. A yellow beam of sunlight filtering through the muslin curtains slanted onto the table. 이렇게 삐딱하게 테이블 위에 빛이 where a matchbox half open lay beside the ink pot. With his right hand in his pocket, he moved across the window. Down in the street, a tortoise-shell cat was chasing a dead leaf, etc., etc.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어떤 묘사하는 연습을 좀 했다는 거죠. This habit continued until I was 25, right through my non-literary years. 그러니까 내가 17세부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7세부터 24세 정도까지 라이터가 되기를 거부를 했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거를 한 거죠. Although I had to search and search for the right words, I seemed to be making this descriptive effort almost against my will.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묘사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한 거예요. Under kind of comparison from outside.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The story must, I suppose, have reflected the styles of the various writers I admired at different ages. But so far as I remember, it always had the same meticulous descriptive quality. 뭔가 계속해서 흉내는 냈지만 그때 뭐 읽고 있던 작가들이었겠죠. 그런 걸 흉내를 냈지만 항상 그 특징은 뭐였냐면 꼼꼼하게 묘사를 하는 그런 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When I was about 16, I suddenly discovered the joy of mere words, i.e. the sounds and associations of words, the lines from Paradise Lost. 말의 즐거움, 단어의 즐거움, 사운드, 그리고 말이 연결되는 거. Paradise Lost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So he, with difficulty and labor hard, moved on. With difficulty and labor he. 이런 게 존 밀턴의 Paradise Lost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기숙학교 그리고 나중에 이튼 스쿨에 가거든요. 그 유명한 이튼 스쿨. 거기서 계속해서 많은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자기도 시를 쓰고 소설을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고. Which do not now seem to me so very wonderful. Send shivers down my backbone. 지금은 뭐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나한테 아주 그냥 쩌릿쩌릿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And the spelling he for he was an added pleasure. As for the need to describe things, I knew all about it already. 이게 뭐야? So it is clear what kind of books I wanted to write, insofar as I could be said to want to write books at the time. 내가 뭔 책을 쓰려고 하는지 그때 조금 알고 있었대요. I wanted to write enormous naturalistic novels with unhappy endings. Naturalistic novel. 기억나세요? 아세요? 에밀 졸라 그런 거 아세요?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이때. Full of detailed descriptions and arresting semiles. semile은 직유입니다, 직유. metaphor는 은유고 semile의 직유입니다. And also full of popular passages in which words were used partly for the sake of their own sound. 그런 언어 유희를 즐기는. And in fact, my first complete novel, Burmese Days, which I wrote when I was 30, but projected much earlier, is rather that kind of book. 첫 번째 소설인 Burmese Day가 이런 거래요. Purple Days, Purple passage들이 있고, detailed description이 있고, arresting smile이 있는 이런. I gave all this background information because I do not think one can assess a writer's motives without knowing something of his early development. 그러니까 그 작가가 어떻게 그 성장해 왔는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면 라이터의 모티브들을 그 평가하는 게 힘들 거라는 거죠. His subject matter will be determined by the ages he lives in. 그가 살고 있는 시대. At least this is true in tumultuous revolutionary ages like our own. 그렇죠. 1차 세계대전 터지고 인도에서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고 뭐 이런 난리 그리고 또 1차 세계대전 때 뭐가 또 일어납니까? 그 러시아에서는 Bolshevik Revolution 일어나죠. 사회주의 혁명이 막 일어나죠. But before he ever begins to write, he will have acquired an emotional attitude from which he will never completely escape. 하지만 그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또 모두 중요합니까? 감정적인 어떤 태도도 이미 어느 정도 develop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때쯤 되면. It is his job, no doubt, to discipline his temperament and avoid getting stuck at some immature stage. 그의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단련을 하고 그 좀 미성숙한 단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In some perverse mood,
But if it escapes from his early influences altogether, he will have killed his impulse to write. 근데 너무 완전하게 벗어나 버리면 쓰고자 하는 그 어떤 충동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Putting aside the need to earn a living, I think there are four great motives for writing. And then write for writing prose. Writing, 특히 prose. 산문을 쓰는 네 가지 모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먹고 사는 거 외에 먹고 사는 거를 옆에다 치워놓고 생각해 보면 먹고 살려고 글을 쓰는 것은 도외시하고 그건 빼놓고 네 가지. They exist in different degrees in every writer, and in any one writer, the proportions will vary from time to time. 다른 정도로 그리고 다른 비율로 according to the atmosphere in which he is living. They are 자, 이쯤에서 한번 끊어갑시다. 뭐 많이 오늘 강의를 한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목이 상태가 안 좋지? 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 본론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 갈게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잠깐 끊어갑시다.